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망구 엑스파일 망했다의 망구입니다. 오늘 망했다는 여태 망했다에서 다뤘던 미제 사건과는 다르게 미스테리 사건에 대해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오늘 망구 엑스파일의 주제 바로 왼쪽에 보시다시피 로스웰 UFO 추락 사건입니다. (20세기) 중반 1947년 7월 2일 미국의 뉴멕시코주 남동부의 로스웰 인근에서 벌어진 미확인 비행물체 UFO라고 하죠. 추락사건으로 UFO 음모론 역사에 굵직하게 한 획을 그은 희대의 음모론 중 하나입니다. 주로 네바다주 51구역 음모론과 엮이게 되며 가장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음모론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로스웰 사건은 1947년 7월 워싱턴주 케이드산 인근 3000m 상공에 번쩍이는 섬광과 비행물체가 호련히 나타나면서 시작되게 됩니다. 1947년 7월 3일 윌리엄 브레즐리라는 농부가 뉴멕시코주 남동부의 로스웰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미확인 비행물체의 잔해를 발견하고 당시 보안관인 조지 윌콕스와 지역 신문사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보안관인 윌콕스는 육군 항공대에 연락을 했고 7월 7일 제스 마젤 소장이 사람들을 데리고 브레즐과 동행해 그 잔해를 수거했고 당시 실업가로서 자가용 비행기를 몰고 가던 케네스 아놀드는 일반 비행기 속도보다 3배나 빠른 시속 2560km로 무리지어 날아가는 9개의 번쩍이는 비행물체를 목격했고 이는 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되게 됩니다. 바로 이게 그 당시에 지역 신문입니다. 그 당시에 로스웰에서 발견된 미확인 비행물체였던 UFO를 발견했다는 그 지역 신문이거든요. 자, 조사에 착수한 미 육군 항공대는 곧 비행 접시 잔해가 발견됐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로스웰 기지 인근에서 외계 비행물체의 잔해가 수거됐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육군 항공대가 24시간 후 발표 내용을 번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7월 8일 육군 항공대는 브레즐이 발견한 잔해가 기상 관측용 기구의 일부였다는 보도 자료를 냈고 다음 날인 7월 9일에 지역 신문사 역시 그 물체가 비행물체가 아닌 은박지와 그리고 종이 또 테이프 또 막대로 이루어진 그냥 하나의 물체였다고 보도를 냅니다. 당시 미국 토양관리국 토목기사이자 예비역 장교였던 글래디 바네트는 7월 3일 막달레나 부근의 측량 작업 때문에 샌 어거스틴 평원에 이르렀을 때 순간 번쩍거리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호기심에 그쪽으로 향한 그의 앞에 낡은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금속성의 지름이 7, 8m쯤 되는 원반형 비행 접시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이 바로 로스웰에 추락했다고 전해졌던 비행 물체의 사진입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떻게 보인다고 느껴지시나요? 정말 미확인 비행물체 UFO처럼 그렇게 생겼다고 보이시나요? 네. 자, 이게 그 당시의 사진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비행 접시는 산산조각이 나 있다시피 했으며 안에는 몇 명의 승무원이 엎어져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은 인간과 비슷했으며 인간과 머리는 둥글고 키는 작았으며 머리털이 전혀 없고 몸체와 비교하였을 때 머리가 유달리 커 보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게 될 이 사진은 그 당시 주장했던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사진입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 정말 저희가 뭐 논픽션이나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 뭐 이런 데서 봤던 진짜로 그 외계인의 모습이랑 굉장히 흡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좀 다들 그렇게 느끼시지 않았을까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체들이 입은 옷은 모두 같은 것으로 회색빛의 일체형 옷이었으며 지퍼나 단추, 벨트 같은 것들은 보이지 않았고 조금 후에 군인들이 탄 차가 와서 그곳으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질 것을 명령받고 군사 기밀이니 이것은 일체 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듣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곳을 떠났고요. 자, 이 사진을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인물 사진인데요. 1987년 바로 위와 같이 주장한 티모시 굿,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바로 이 티모시 굿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티모시 굿의 이야기는 전 세계 미스터리 마니아들을 충격에 빠뜨렸고, 예전부터 로스웰 지역에서 많이 목격된 비행물체들의 목격담과 당시 잔해물을 주워 신고했던 브레질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주운 것은 지구상에 없는 물질이라고 허풍을 늘어놓은 것들이 티모시 굿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며 로스웰 사건하면 사실로 치부하게 되는 하나의 사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티모시 굿의 이런 주장은 후에 그가 극비문서를 밝혀내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후에 그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인류 최초의 달 착륙대 아폴로 11호와 관제소에서 달에 또 다른 우주선들이 있고 그들이 먼저 와 자신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통신 내용을 당시 무선 수신 장치를 갖춘 미국의 아마추어 무선가들이 엿들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아래의 내용은 아폴로 11호의 승무원들이 지구로 귀환 후에 미 해군 함정 위에서 나눈 이들과 CIA 요원들과의 대화 내용을 입수했다고 한 그의 주장입니다. CIA가 거기서 아폴로 11호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아폴로에서 우리는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했던 것은 아니지만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말하자면 우리는 쫓겨난 셈이었지요. 당시 우주기지나 달도시 같은 것은 상상도 못했었으니까요. 그리고 CIA가 쫓겨나다니요? 라고 묻자 아폴로에서 다시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경고를 받고 쫓겨난 셈입니다. 그들의 우주선은 분명히 그 크기나 기술 면에서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났어요. 정말 겁날 정도로 엄청나게 컸죠. 아마 그들의 우주기지쯤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CIA에서 그러나 나사는 아폴로 11호 후에도 다른 우주선을 보내지 않았나요? 라고 묻자 아폴로가 물론 보냈지요. 당시 우주계획을 중단할 수는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지구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갈 수도 없었지요. 그러니 그 후에 우주선들은 단지 달의 흙 몇 숟가락을 얼른 떠서 곧 돌아오는 시기였지요. 라고 그 당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사람들은 티모시 굿이 주장한 이야기의 진실 여부를 떠나 로스웰 사건에 매료되기 시작하였고 그러던 중 영국인 실업가인 레이 산틸리가 로스웰 외계인의 해부 장면이 담긴 필름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1995년 5월 5일 영국 UFO 연구협회에 의해 런던 박물관에서 수백 명의 저명인사들 앞에 시사회를 하게 됩니다. 이후 미국 코닥사의 감정을 의뢰한 결과 필름의 제작 시기가 1947년 또는 1967년도인 것으로 보인다는 판명을 받고 이에 힘을 얻어 산틸리 필름이라 부르게 되는 로스웰 외계인의 해부 장면을 담은 필름이 특별 다큐로 제작되어 95년 8월 28일 오후 9시에 미국 폭스 TV를 통해 세계 각국으로 생중계되게 됩니다. 자, 바로 이 사진이 그 당시 방영되었던 외계인 해부 장면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바로 보시는 이 사진입니다. 그리고 훗날 많은 전문가들이 이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는데 대부분 산틸리 필름이 진짜라는 것에 대해 무게를 실어주는 발언들을 합니다. 그로 인해 이 사건에 대해 흥미가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외계인과 UFO가 존재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산틸리 필름은 정말 로스웰에 불시착했던 외계인의 해부 모습을 담은 것일까요? 많은 전문가에 의해 조작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았던 산틸리 필름. 이 이야기는 2006년으로 넘어와 당시 영화와 드라마 등에서 특수효과 조각 부분을 전담하던 존 험프리즈의 폭탄 발언으로 인해 미스터리 매니아들을 큰 혼란에 빠뜨리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말씀드렸던 존 험프리즈 사진입니다. 그의 기사를 끝까지 살펴보면 험프리즈는 로스웰 외계인 해부 필름이 가짜였고 자신이 그 외계인 모형을 직접 제작했으며 필름에서 부검의로 직접 출연했다고 밝히게 되는데요. 그 당시 필름사와 산틸리에게 부탁을 받고 외계인 모형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 사실을 절대 외부에 알리지 말아달라는 부탁도 함께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년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고 비밀을 지켜온 그가 이렇게 깜짝 발언을 한 이유는 필름사가 레이 산틸리의 이야기를 각색해 영화를 제작하게 되면서 자신에게 다시 한번 예전에 만들어 주었던 외계인 모형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다시 한번 만들어준 외계인 모형으로 필름사가 외계인의 해부 장면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개봉하게 되면서 더는 과거사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한 험프리즈는 10년 넘게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큐멘터리 영화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기에 10년간 비밀을 유지해왔던 험프리즈가 더는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하게 된 것일까요?
영화의 내용을 레이가 자신이 봤던 진짜 외계인 해부 필름을 리메이크하여 세상에 공개했고 1억 2천만 명의 시청자들이 그들이 집에서 만든 해부 필름을 시청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 마지막에 레이는 진본 필름의 일부가 복원되었다고 말하며 이야기의 끝을 맺게 됩니다. 충격적인 전말을 닮은 영화지만 우리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엄연히 각본이 존재하는 영화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1947년 로스웰의 UFO가 불시착하게 되었고 승무원이던 외계인의 시체를 미군이 정말 해부를 했으며 이와 관련한 정보들을 은폐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당시 로스웰에서 외계인을 태운 UFO가 불시착했다는 소문의 진원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로스웰의 사건이 일어났던 계절에 이곳 주민은 하늘에 보이는 이상한 물체들을 자주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외계인이 타고 있는 UFO가 당시 자주 그 지역을 비행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로스웰의 진실을 보기 위해선 당시 로스웰 지역이 미국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2차 대전 후 미국과 소련의 냉전 관계로 말미암아 어떤 프로젝트들이 구상되었었는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수직 이착륙, 공대공 무기를 위한 디스크형 비행체인 그리고 로스웰 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300마일 떨어진 거리에서도 소련의 핵폭탄을 투하하는 비행 접시형 폭격기 프로그램인 바로 LRV 프로젝트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LRV가 고도 300마일 우주 공간에서 핵폭탄을 투하해 적국을 초토화할 목적이 있었고 비행체가 비행 중 문제가 발생할 시 조종석만 따로 분리되어 고체 추진 로켓을 점화해 지구로 귀환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기체를 발사대까지 옮기는 것은 대형 기구를 이용하는 방법을 처음에 채택했으나 폭발의 위험과 여러가지 문제들 탓에 별도의 헬륨 탱크를 착륙지로 옮겨 대형 기구를 띄우는 방법을 모색하기에 이릅니다. 미 공군은 이러한 식의 실험들을 반복하다가 모굴 비행선을 이용해 하이다이빙이라는 지상 높이에서 자유낙하를 하는 실험의 안전상의 이유로 마네킹들을 사용하게 되었고 실험 중 추락한 자네들과 마네킹들과 당시 인접해 있던 세계 유일의 원자폭탄 공격 부대였던 509 폭격 기지에서 벌이는 수많은 군사 실험과 그들이 띄우는 정찰용 군사 기구들은 조그마한 시골 마을인 로스웰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알 수 없는 미스터리로 비추어졌습니다. 냉전 시대인 당시 이 모든 실험은 심각한 군사 기밀 중 하나였고 폭발물들과 불시착한 잔해들에 대해 어떠한 발표도 할 수 없었던 미 공군은 UFO 헌터들에게 좋은 소재거리가 되어버리게 되는데요. 자칭 UFO 연구가라 부르는 UFO 헌터들에 의해 로스웰 주변의 잔해들은 저 멀리 우주에서 외계인들이 타고 온 불시착한 UFO의 잔해들이며 미 정부가 외계인과 모종의 혐의를 벌인다는 등 많은 음모론을 펼치게 됩니다. 이렇게 티모시 국과 같은 UFO 헌터들의 벌떼 같은 공격들과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미국 정부에 의해 일반인들에게까지 이 로스웰 사건은 외계인의 UFO 불시착 사건으로 인식되고 맙니다. 그러다 산틸리 필름의 충격이 또 한 번 세계를 강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97년 이 LRV와 관련된 프로젝트와 많은 군 기밀이 해제되어 있는 미 정부는 당시의 사건에 대해 실험용 마네킹을 이용한 실험 중 일어난 해프닝이었다고 발표하기 이르지만 이 발표는 오히려 산틸리 필름에게는 진실성을 UFO 지지자들에게는 로스웰 사건에 대한 굳은 믿음에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 로스웰 사건 덕분에 인구수 4만여 명에 불과했던 소촌 로스웰은 매년 20만 명 이상의 외부 관광객들이 넘쳐나는 관광도시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로스웰 UFO 추락 사건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정세와 더불어 시기적절하게 터진 하나의 음모론이자 해프닝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이 사건이 어느 누군가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유와 축축들이 난무한 시점에 정말 하나의 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무언가를 조작한 건지 아니면 그 무수한 음모들 때문에 아니라고 밝혔지만 결국 아닌 게 되어진 그런 사건이 되어버린 건지 저로서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UFO하고 외계인이 실존한다고 생각하시나요? UFO와 외계인이 실존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근거는 또 무엇으로 둘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 현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계속 미스테리라는 명목 하에만 접할 수 있을 텐데 그들이 우리보다 더 진화된 존재인 건지 또 우리 스스로가 한 명의 외계인이 내재되어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건지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이 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 그리고 개개인의 생각과 추측은
어디까지나 개개인의 또 자유니까요. 이상 망꾸의 엑스파일 망했다의 망꾸였습니다.